네. 외지인들이 그러니까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생임대 제도를 통해서 아파트를 매입하고 있다. 이게 부동산 호재 뉴스인가요? 아니 뭐 몇몇 분들이 지적을 하셔서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려고 이런 뉴스를 전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호재 뉴스인지 잘 모르겠는데 호재인가? 네. 이해되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뭐 저희가 이런 뉴스 전한다고 설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겠습니까? 네. 자,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미국은 또 역사상 예. 최고 신고지수. 신고지수로 마감을 3대 지수가 다 그렇게 한 거죠? 예. 네, 대단합니다. 어제 끝난 시장에서 나스닥이 먼저 신고지수 경신을 했고요. 종가 기준으로. 네. 그리고 오늘은 3대 지수가 모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 전에 유럽의 주요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했죠. 이게 1월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신고가 내면서 같이 올라갔을 때. 그래서 또 부지런히 1월에 우리 시장이 어땠나 봤는데 신고가를 모두 다 낼 때 네. 우리 시장이 어땠을까요? 빠졌습니다 그때. 그래서 진짜 원성이 엄청 컸을 때입니다. 1월에 네. 3주 동안. 이번에는 뭐 동반해서 같이 방향은 같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끝난 미국 시장에서는 3대 지수가 뭐 0.0, 0.3, 0.7, 0.4 뭐 이 정도 올랐고요. 네. 나스닥의 길주 위주로 올랐습니다. 어제 끝난 시장에서는 PPI가 전월비 0.5%로 예상보다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좋지 않아서 장중에 마이너스 났다가 파월 의장의 연설이 긍정적으로 반영이 좀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시장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파월 의장 연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 경제는 매우 강한 노동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노동시장이 재조정될 이 재조정이라는 표현이 이제 살짝 좀 좋지 않은 노동시장 과열이 둔화되는 쪽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이후에도 강세는 여전히 유지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2% 이상의 미국 경제는 GDP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내용의 언급이 있었고요. 인플레이션 재하락 확신은 이전보다 낮아진 것은 맞다.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정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분기에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은 더 이상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좀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후반에 가서 했어요. 네. PPI는 혼조세이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금리 인상은 다음 단계가 아니고 현금리 유지 가능성이 높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이게 이제 14일 날의 얘기있고요. 근데 길주 위주로 올라왔고요. 길주들이 올라온 것은 이번 주에 주요 이벤트가 있었다는 표현을 좀 드렸고요. 이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끝난 미국 시장에서는 CPI가 전월비 0.3%로 컨센서스가 0.4%였습니다. YOY로 3.4%, 전월이 3.5%였고요. 떨어졌어요. 소폭 떨어질 거라고 시장에서 예상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른 지표에서 시장에서 환호하는 지표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소매 판매 증가율이 0%, 컨센서스가 0.4%예요. 그래서 소비가 줄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쪽으로 시장의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죠. 네, 그러면서 달러스가 104,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3, 2년 만기가 4.7까지 좀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올라오고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 선두에는 길주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테슬라는 2% 하락을 했고요. 애플이 1.2%, 애플이 199달러가 역사적 신고 가격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자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번 돌파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엔비디아가 3.58% 올라서 946. 엔비디아가 990달러인가가 고점이죠. 이도 얼마 안 남았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4% 올랐고요. AMD가 4.2% 올랐고요. 전반적으로 지수들이 이틀간 급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미국의 이들 주식들 중에 대표 종목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말씀드리지만 네. 델 컴퓨터나 아니면은 뭐 퀄컴이라든지
브로드컴이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다 역사적 신고가 근처 또는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술주들이 이끌면서 시장의 신고 지수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분위기는 굉장히 좋게 끝났습니다. 뭐 미국 시장 걱정하지 말라고 늘 얘기를 하듯이 미국 시장은 아주 좋은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우리 지난 어제 말고 그저께 종가에 코스피가 0.1% 플러스 코스닥이 0.9%였는데 지금 미국 시장엔 이렇게 빡빡하게 썼잖아요. 우리 시장에 쓸 얘기가 별로 없어요. 저는 쓸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들이 선물 현물 거래에서 거래 규모가 좀 축소됐어요. 그래서 시장도 제한적으로 움직였고요. 그나마 그저께 끝난 시장에서 코스닥이 더 많이 올랐던 거는 2차 전지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가 반등하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좀 나타냈고요. 테마에서는 애플과 애플 폴더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오랜만에 유아주가 좀 올랐어요. 근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수는 지지부진했고요. 섹터 테마별 등락이 나타났고 그 중에서 단기 급등한 것은 뭐 화장품이라든지 전력기기에서 매물이 좀 나왔고 또 뭐 밑에서 또 새로운 뭐 애플이나 폴더폰 관련주들이 또 같이 올라오고 이렇게 그냥 종목 장세만 계속 이루어지는 우리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없고 네. 그런 모습을 계속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종목 장세다 외에 뭐 특이한 거는 없었습니다. 좀 전에 CPI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설명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 CPI 발표됐는데 헤드라인 3.4%, 코어는 3.6% 발표됐습니다. 근데 왜 시장에서 이걸 좋게 생각을 했냐면요. 시장 컨센서스보다 좀 낮게 나온 부분, 뭐 이런 부분들도 전월보다 낮게 나온 부분도 있지만 숫자 자체도 있지만 그 숫자에서 중요하게 좀 짚어야 될 부분이 에너지가 2.6%였는데 3월에 2.1%, 메디케어가 2.7% 나왔는데 3월에 2.1%로 높아졌거든요. 특히 에너지 가격은 지난 1분기에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쪽이 CPI를 올리는 데 역할을 좀 했어요. 그런데 제일 지난 1년 반 동안 거의 2년 동안 계속해서 CPI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됐었던 주거비 있잖아요. 주거비가 3월에 5.7%에 이번에 5.4%로 떨어졌고요. 에너지 제외 서비스가 3월에 5.4%에서 5.3%로 떨어졌어요. 그런 가운데 소매 판매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컨센서스가 0.4% 늘 거라고 생각했는데 0%이고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표 하나만 가져왔는데 이게 뭐냐면요. 만화임 중고차 가격이에요. 인덱스. 중고차 가격. 요 날짜가 밑에 있는 날짜가요. 2024, 22, 20, 18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월이 아니에요. 예. 요 맨 아래 여기서부터 딱 이렇게 밑으로 딱 꼈을 때가 이게 팬데믹입니다. 팬데믹 이후부터 중고차 가격이 이렇게 올랐어요. 수직으로. 근데 이 중고차 가격이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소비 심리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네. 자,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고 헤드라인 여전히 CPI가 3.4% 있고 코어가 3.6% 있지만 그동안에 CPI를 끌어내릴지 내리지 둔화되는 것을 좀 방해했던 요인들 그거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하나는 주거비고 네. 또 하나는 미국인들의 소비가 여전히 탄탄하다.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을 봤을 땐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나타나는 것들이 좀 보여진다라는 쪽으로 시장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국제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올라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한 가지는 이번 주 월요일 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러한 CPI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신고가 냈다. 전체적으로 좋다. 그리고 뭐 기술주가 올라왔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저는 좀 다른 각도로 봅니다. 네. 월요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주에 구글 컨퍼런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의 행사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 행사 속에 AI 관련주의 이슈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보면 세 가지만 딱 얘기를 하면 애플이 아이폰 신제품에 챗GPT 적용한다고 발표했죠. 오픈 AI가 새로운 AI 모델 발표했죠. 구글이 검색 엔진에 생성 AI 탑재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는 대형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거기에 투자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전부 다 AI 그리고 AI 반도체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기술주들의 영향을 주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들이 더 강하게 올라오고 이들이 신고가를 내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은 이번 주에 계속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언제까지 그러면은 좀 기간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네. 이런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겠냐 이렇게 보면 물론 중장기적으로 영향이 있다 얘기하기는 쉽겠죠. 이제 그냥 얘기하면 되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주가가 또 많이 올라왔으니까 또 어느 순간에 매물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일정을 봤을 때는 다음 주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IR 거기까지는 시장이 바라보고서 계속 행진을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네네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뭐 미국에서는 AI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 시장 보면 유럽이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유럽 스톡스 신고가 경신했고요. 미국이 신고가 경신했어요. 네. 그런 가운데 우리 해외 주요 증시에 비해서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세권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수는 약하다 보니까 지수에 비해서 종목별 수익률 갭이 진행되면서 종목별로는 굉장히 강한 종목이 또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급 쏠림이 나타나고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시장은 그러니까 지수의 움직임이 아니고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젠가 그저께 우리 정프로님하고 답답하다. 뭐 그러면서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네. 그런 내용 하나가 좀 있습니다. 오늘 이 3번, 4번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발 뉴스가 이제 두 가지인데요. 증시 관망 자금이 350조로 역대 최대이다라는 타이틀 제목인데요. 증시 관망 자금. 증시 주변 자금이라고 표현하죠. 언제든 때 되면 들어갈 수도 있고 예. 아닐 수도 단기 있는. 자금들. 15일 금융투자협회의 자료를 발표한 건데요. 예.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CMA, MF 그리고 예탁금을 합쳐 보니까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 실제로 주식 시장에 들어가서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있는 대기 자금들이 왜 이렇게 있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해석을 이것저것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지금 불만스러운 것 중에 하나를 물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빨간것으로 표시를 했는데 네. 밸류업 정책에 대한 불신이 기본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과 개인들이 증시 이탈이 엄청난데 올해에만 48조 원이 증시 주변 자금이 늘어나는데 이 중에 20조 원 이상이 개인들 매도가 있었습니다. 기관과 개인들의 매도가 있었고 이들의 자금들이 미국으로 많이 이탈했고 또 증시 주변 증시 주변에 그대로 멈춰 있다는 거예요. 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음흠. 자신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시장 자신이 없어 한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밸류업 정책에 대한 불신이 있다라는 거 하고 또 하나는 금투세 폐지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갖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얘기가 가장 화두이기 때문에 신문 지상에서도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 신문 지상이나 개인 투자 그냥 한 얘기라면은 제가 전해드리지 않을 텐데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 우리 계속해서 지금 요번에 밸류 프로그램에 역할을 하고 계시는 포럼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 시에 150조 자금 국채 증시 이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이 부분에서 우려를 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 첫 번째에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증시를 이끄는 AI 관련 주도주가 확실하게 있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좀 전에 제가 핸드폰을 꺼내서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뉴스가 하나 떴더라고요. 보면은 미 의회에서 AI 로드맵 발표를 했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뉴스가 나오거든요. 그 뭐 당을 초월해서 미 의회에서 AI 로드맵 발표를 했는데 중국이 지금 계속해서 강력하게 이제 투자를 하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지배력 확보를 위해서 긴급 자금 성격의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연간 최소 43.7조 원, 43조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 이걸 미 의회에서 AI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얘기하면서 왜 이런 표현을 드리냐면요. 시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 뉴스 이걸 떠나서 우리 시장에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의 전체적인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 섹터, 산업 그리고 그 산업의 주도 기업 이런 기업들이 얼마나 기술 발전이 됐고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의 점유율과 역할을 하고 있냐를 봤을 때 답답한 거예요. 그게 답답한 겁니다. 그게 지금 모두 다들 AI 그러면서 다들 그쪽으로 가고 있고 지금 미국의 기업들은 다 AI를 엮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고가를 내면서 가는 종목 그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또 이렇습니다.
물론 뭐 한미반도체나 SK 하이닉스 이렇게 그걸 추종하면서 올라간 주목들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 시장이 이렇게 있는 이유 중에 그거 좋고 나쁨 얘기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이거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여기에 지금 동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더 못 가고 있는 건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현실이에요. 이거는 삼성전자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우리의 정책기나 하여튼 제도나 뭔가가 뭐 지금 안 되니까 이러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주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때리는 쪽이 사실 IT에 있는 신기술하고 그리고 뭐 전기차에 있는 그쪽하고 네. 또 하나가 바이오잖아요. 네. 그러면 바이오나 전기차나 이 반도체에서 우리가 그들보다 더 뛰어나서 우리가 점유율을 높이고 그리고 더 독보적인 기업을 우리나라에서 찾아서 그쪽으로 투자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확연하면 이러지 않을 거라는 거죠. 네. 그 얘기를 계속 네.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처럼 뭐 각 산업 분야, 첨단 산업 분야에 예. 그래도 꽤 성과를 이루고 있는 나라가 많지는 않잖아요. 반도체, 뭐 2차 전지, 뭐 바이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본진에 있는 회사들도 있고 또 후방에 있는 회사들도 분명히 있어서 예. 지금 같은 상황이면 우리나라가 주가가 쭉 가도 괜찮은 것 같은데 예. 일단 기업들은 뭐 주가보다는 그냥 어떻게든 대주주 이익에 더 이렇게 몰려 있는 것 같고 그거를 잘 감독해야 될 나라 혹은 뭐 정부에서는 그거 말고 딴 거에 더 신경을 좀 쓰는 것 같고 예. 특히나 지금 뭐 금투세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예. 금투세 한다고 당장 뭐 주식투자 하신 분들 한 90 몇 %는 아마 별로 상관은 없을 거예요. 직접 해당되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진짜 큰 돈을 갖고 있는 몇 퍼센트 안 되는 숫자로는 몇 퍼센트 안 되지만 어마어마한 돈들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되면 한국과 미국 비교해 볼 때 한국의 메리트가 점점 더 없어지는 거니까 이제 그렇죠. 미국으로 떠나거나 요 뉴스 나온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150조, 얘기들 좀 하고 몇십 조 있는 이렇게 거죠. 떠나면 우리 시장 정도 규모에서 뭐 100조 혹은 뭐 100조 아니라 50조만 떠나더라도 예. 엄청난 타격들이 또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예. 조금 있습니다. 그냥 시장 안에서 바로 볼 때 네. 아주 단순하게 보면 이런 걸로 인해서 자금이 이탈되면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네. 저는 그 얘기는 공감하고요. 근데 그 얘기에 중심을 두고 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수익이 나면은 이익이 나는데 돈은 가는 겁니다. 돈은 네, 이익이 네, 나는 네. 대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시장에서 이익을 내는 거에 대해 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 자체가 부재한데 이유가 뭐냐라는 것들을 계속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기업들도 기업이지만 미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막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거 하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는데 중국도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그만큼 그동안에 이만큼 와서 우리가 탑이야, 반도체 탑이야, 뭐 탑이야, 맨 조선 탑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가 네. 지금 보니까 우리가 진짜 탑이었어? 우리가 뭔데? 어떤 게 탑이 있는데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그렇다고 막 뒤처져 있는 기술이나 뒤처져 있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 지금 시장이 아닌가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렇죠. 또 이들 자금이 왜 여기 머물러 있냐 이것도 설명 하나 하는 게 뭐냐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아직 가지고 있잖아요. 그 대체 투자처가 불투명해요. 어딘가가 좋으면 돈은 흘러간다니까 수익 나는 대로. 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이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수익이 미국이 신고지수는 안 돼, 미국 좋다라고 하니까 미국은 가는 거고 돈은 북쪽 가는 거죠 항상. 이러고 있다가 뭐 일본이 좋다 그러니까 일본으로 한참 또 가고 그랬잖아요. 네. 요즘에는 또 뭐 베트남 얘기도 또 막 해요. 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 시장에서는 돈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장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결론을 내리거나 뭘 해야겠다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자리도 뭐 아무도 아니지만 지금 상황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전체 흐름이 없는 가운데 종목 장세가 이루어진다는 표현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네 번째 뉴스도 비슷하게 제가 오늘 요걸 좀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져왔는데요. 제주 맥주 있잖아요.
요게 지금 1,200원인가 300원 하거든요. 네. 요게 6,000원대까지 올랐다가 그때 시총이 한 3,000억 정도 됐었고 지금은 시총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요. 지금 정확히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네. 이게 실적이 9년 연속 적자예요. 9년 연속 예. 적자요? 그래서 누적 확대 시에 관리 종목이나 황폐 우려가 있다라는 한국경제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대주주들이 대주 지분이 약 100억 정도뿐이 안 돼요. 요 100억 규모를 자동차 부품사가 인수하고 재산자 배정 유상증자 BW12 발행으로서 500억 정도 조달을 해서 회사를 살려보겠다. 지금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자, 제주 맥주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 마시고요. 그리고 뭐 이들이 대주주가 누가 되고 뉴스에는 이게 부정적으로 나왔지만 저는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왜 이 설명을 이 1번, 3번 뉴스 하면서 드리려고 하냐면요. 네. 지금 소위 그 뭐랄까요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상장들을 하잖아요. 이게 방송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특례 상장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거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특례 우리나라에서. 상장한 기업들. 상장한 기업들도 그렇지만 사후에도 그렇지만 상장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이거는 왜요? 우리 여러분들과 제가 이거 너무 고평가 상장해가지고 개인 투자들만 다 이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지 않았냐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네. 제가 요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 특례 상장하는 기술력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자금 조달을 못해서 성장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출구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게 특례 상장이고 들어와서 자금 조달해서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이후의 문제입니다. 예.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거기에도 투자할지 말지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런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지금은 좋지 않지만 많이 들어와서 그중에 성공하는 기업들이 생기고 그런 기업들 중에 큰 기업이 나와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데는. 실적 안 좋고 뭐 지금 뭐 적자인데 그런 회사를 어떻게 상장시켜 주냐 이렇게 너무 지금 보면은 막 그게 만연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네.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상장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꼭 제주 맥주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여러 기술력이 있고 하지만 자본력이 없는 회사들이 분명히 좀 있는데 이런 데들이 조금 더 시장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아서 자본력을 키우고 그 자금으로 이제 더 많은 규모의 경제도 하고 기술도 발전시키고 이런 게 이제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좀 많이 끊긴 상태입니다. 처음부터 그거를 못하게 하면은 그 특례 상장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흑자 내가면서 탄탄한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계속 그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적자난 기업을 상장시켜서 개인 투자만 다 죽였다. 이런 표현을 쓰는 기사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는 취지가 되게 다르다. 그리고 그게 성공할지 말지에는 이후에 우리 투자자들의 선택의 몫인 거라고 봐요. 물론 그 사이에 불법적이고 좋지 않은 어떤 이권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런 것들은 분명히 문제 삼아야 되는 건 맞지만 어제 취지 자체가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제주 맥주를 가져왔던 거는 이런 뉴스가 있길래 가져온 거고 또 하나는 제주 맥주가 수제 맥주라고 해서 각광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것의 시장의 사이즈나 발전의 성장성을 봤을 때 우리 지금 기술력이 있는 바이오나 IT에 있는 기술력이 상장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이게 비교가 돼요, 이게? 이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하고 비교하면서 그걸 자꾸 하면은 걔네들 다 우리 기술력 있는 기업들은 그냥 그러다 다 말아요. 그냥 사장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많이 진짜 꽤 오랜 동안 들었어요. 근데 요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습니까? 물론 파드의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파드는 거기에 좀 거짓 정보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겁니다. 그거는 분명히 문제되죠.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들어볼까요? 쿠팡은 몇 년 적자였습니까? 계속 적자 아니었습니까? 그 적자 쭉 나다가 뭐 최근에 적자 뭐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들 몇 년째 다 적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기술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를 지원하고 우리나라 전체 시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주식 투자자로서의 생각을 좀 갖는데 너무 그냥 이런 목소리에 의해서 한쪽에 막 치우치다가 그러면 얘는 안 해. 그리고 또 어떤 목소리 나면 또 이거 안 해. 막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어서 물론 이제 그 금융당국이라든지 거래소 같은 데서는
철저히 잘 검증을 해서 이제 상장시키는 게 뭐 당연히 중요한 일이긴 네. 하겠으나 다만 이제 그 이후로 진짜 좀 가능성 있는 회사라든지 기술력 있는 회사들이 계속 저 상장을 실패하거나 자금 동원에 실패해서 네. 그냥 사장되거나 경쟁력이 잃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뭐 연기하고 또 오히려 네. 이런 언론들에서는 비슷하지도 않은 사례를 들고 나와서 이런 상장들 안 된다고 그냥 이야기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뭐. 네. 예, 좀 길어졌는데 정리 잘 해주셨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예. 뭐 제주 맥주랑 그런 기술 기업들이랑은 또 차이는 좀 분명히 좀 있겠. 성격도 좀 차이가 있는 거고, 예, 뭐 반도체 무슨 저 기업이랑 물론 이제 그런 신기술 갖고 있는 혹은 뭐 첨단 기술 갖고 있는 그런 작은 회사들 중에 아마 과거 사례들 가운데 조금 좋지 않은 사례들이 분명히 없진 않았을 테니까. 없지 않은 게 꽤 있습니다. 많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또 투자자들은 더 기억을 많이 하시고 당국에서도 뭐 그런 걸 조심하는 거야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겠으나 예, 그게 이유가 돼서 거의 좀 막 새로 생겨난 회사들의 성장까지 다 막아버리면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정말 우리나라에 네. 좀 큰 회사가 될 만한 이런 회사들은 다 어디 가겠냐 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네. 뭐 너무 기니까 그렇게 정리 깔끔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이건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바이든이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관세 및 금품 인세했다. 배터리 및 전기차에 뭐 전기차는 100%. 제가 오면서 이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관세사인 제 친구가 있어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야 이거 100% 오르면 네. 그럼 차값의 100%를 그냥 하는 거냐? 그랬더니 맞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차가 2천만 원이면 네. 관세 100%면 네. 차가 4천만 원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를 매길 때 뭐 차값의 과세 표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뭐 다른 걸 갖고 하냐? 확실하기 위해서 내가 물어본다. 네. 오면서 전화하면서 물어봤거든요. 관세하는 네. 친구한테. 그랬더니 원래 수입하는 수입국의 입장에서 수입하는 가격에 이걸 그냥 갖다 때린다는 거예요. 네. 뭐 팔지 말라는 얘기죠. 뭐 예를 들기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네. 우리 중국산 농산물 있잖아요. 네. 뭐 깨 뭐 이런 거는 200% 300%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국 산업 보호하기 맞아요.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농산물은 뭐 한 400% 이렇게 뭐 그래도 하고, 예. 그래도 우리보다 싼 것들 네. 있고 막 이렇게까지 그건 되는 건데 아무튼 뭐 이렇게 하면은 아무튼 뭐 치열하게 싸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데서는 혹시 우리가 조금 더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예, 지금 그런 기대를. 종목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네. 예, 그래서 그런 종목 움직이고 있고요. 이것도 되게 큰 뉴스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SK에서 SK IET를 경영권 포함해서 매각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SK IET 팔아요? 네. 그렇죠. 웃으실 것 같았어요. 아니 왜? 배터리 사업 재편을 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14일 기준으로 4조 800억 정도의 시차총액인데 SK이노베이션 61% 가지고 있고요. 매일경제발 뉴스입니다. 이유는 전기차 성장 부진으로 재무적 어려움이 있는 SK온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SK온의 미국 돈 시설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 규모가 약 7조 이상이 드는데 이거 걱정 많이 한 거 아시죠, 여러분? 이 돈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다음에 그래서 조금씩 자금 조달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계속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결정을 하는 것 같고 이만이 아니고 다양한 방안으로 배터리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겠다. 구체적 결정 사항은 발표를 지금 못 하겠지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SK 있어요. IET가 주로 뭐 많이 하는? 분리막이에요, 분리막. 분리막. 네, 분리막 하는 회사이거든요. 되게 알짜 회사 아니에요? 예. 그런데 뭐 계속 여기도 최근에 이제 적자 냈고 아무튼 전체 시장이 좀 어려워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SK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K온 부회장의 워딩입니다. 전동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자 정해진 미래이다. 현재 캐즘은 SK온의 위기이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결국은 SK온은 상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SK온과 향후 대세이자 정해진 미래의 사업성 있는 이 산업은 분명히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SK온의 누적 수주가 40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 생산 수율 한 90% 되고. 그러니 이걸 계속 살려야 되잖아요. 예. 미래를 위해서. SK온 당연히 가야겠죠. 근데 지금 자금이 너무 어려워지잖아요. 왜 조금 전에 아까 기술력 있는 기업 얘기했는데 네.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중간에 사장되는 이유는 다 돈이 없어서 그래요. 재무상 때문에. 그래서 어떻든 물론 SK그룹 돈이 없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룹 예. 자체가. 예.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 자금 지원을 계속 해야 이끌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이 업계의 전체적인 것을 좀 반영을 하고 있고 의미 있는 뉴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뭐죠? 그 분리막 같은 경우가 이제 배터리에서 필수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게 저는 굉장히 핵심이고 잘 되는 사업인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아니요, 전체가 지금 전기차를 안 만든다고 하니까 포드도 그러고 있잖아요. 전기차 생산 안 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고. 그럼 이제 이걸 살만한 회사가 예.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걱정 이게 4조? 외국계 4조면 사조의 SK이노베이션 61%니까 2조에서 3조 정도 사이 되는 거죠. 3조쯤은 있어야 되겠네. 경영권 등등 해가면 그죠? 한 3조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3조 어디가 있을까? 외국의 IB 통해서 이제 타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조.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서 살 가능성이 해외에서 있죠. 아, 또 중국계 자금 이렇게 싹 들어오는 그래서 거 이거 아니에요? 나중에 좀 말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아, 맞습니다. 그렇지 않을까? 예. 이 정도 낼 회사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또 비슷한 뭐 업계에서 들어와야지. 네. 아예 뭐 무슨 종이 그렇죠. 만들다 갑자기 들어올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자, 하여튼 이 매각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굉장히 큰 빅딜이 이루어지겠네요. 업계 이 산업의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진행이 될지. 네. 일곱 번째 뉴스는 뭐 맨날 했던 얘기라서 지금 또 반도체가 올랐잖아요, IT. 그러니까 또 뉴스들이 막 나오죠. 나올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 SK IR에서 최근에 그 뒤에 것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일반 디램의 HBM 가격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바클레이즈에서 발표한 걸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AI 발전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10에서 15%인데 앞으로는 24에서 30% 수준까지 확대될 것이다라고 해서 좋은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물론 먼저 올라온 부분은 있긴 있어요. 개별 종목별로는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주 동안 이쪽은 계속 매물 맞으면 두들겨 맞고 있어요, 사실. 네. 근데 미국이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좋게 본다 이쪽을 계속. 근데 우리는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다. 왜 그러냐라는 게 시장의 심리와 시장 영향이 상당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사조 산업이 굉장히 그 유력한 회사로 떠오르고 있다네요. 벌써 기사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 이제 사람들이 네. 사조에 사조짜리 회사 파니까 예. 사조가 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농담을 이제 하시는 거 같습니다. 잠깐 그 크로 체킹은 보셨죠? 전 뉴스를 가져온 건 있었죠. 이런 뉴스 그래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 맞죠? 그렇습니까? 예. 네. 자, 그럼 오늘 뉴스까지 포함해서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